전면전이 시작되는 순간 주식시장은 정말 끝장이 날까요? 이상하게도 역사는 모두가 겁에 질릴 때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곤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고 30년 넘게 이란을 이끌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지금 당장 주식 팔아야 하나? 월요일 밤새 뒤척였는데 화요일 아침엔 어떡하지? 코스피 그대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저도 이번 주말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뉴스를 계속 새로 고침하며 상황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역사를 뒤져보니 묘하게 반복되는 장면이 보이더군요. 모두가 폭락을 외칠 때 시장은 늘 그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의 좁은 바닷길로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고작 33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도 안 되는 거리죠. 그런데 이 좁은 길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2천만 배럴 정도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도 이 길을 거쳐 들어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의 대동맥과 같습니다. 막히면 피가 돌지 않듯 공급이 끊기고 경제는 산소 부족에 빠집니다. 지금 이란은 그 대동맥 위에 손을 올려버린 모양새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무선으로 통과 불가를 경고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유조선 통행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로 굳어지면 파장은 세 갈래로 번집니다. 첫째, 유가 폭등입니다. 현재 이미 73달러까지 올랐고 봉쇄가 장기화되면 150달러, 심하면 18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재점화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결국 모든 물건값이 따라 올라갑니다. 작년에 간신히 2%대로 내려온 미국 소비자 물가가 다시 6%, 7%로 튈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가장 무거운 그림자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제는 멈춰 있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 월급은 그대로인데 라면값, 기름값, 전기세만 계속 오르는 최악의 조합이죠.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전 세계가 이걸 겪었습니다. 당시 미국 물가는 1년에 14%씩 올랐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였어요. 주식 시장은 몇 년간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시나리오의 재현입니다. 그럼 시장은 이미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국 선물부터 보면 다우 선물 0.77%, SP500 선물 0.74%, 나스닥 선물 0.85%입니다. 아직 월요일 정규장이 열리기 전이지만 방향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주는 덜고 에너지주와 방산주로 쏠리는 흐름, 원유, 금, 은, 선물은 오르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선물은 내리는 전형적인 지정학적 위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역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어 코스피가 개발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6,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코스피가 얼마나 밀릴지가 지금 최대 관심사죠.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코스피는 정말 피바다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전쟁인데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종종 다른 장면을 남겼습니다. 1호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침공 이후 약 석 달간 SP500은 약 18% 하락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졌죠. 그런데 1991년 1월 17일 미국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달랐습니다. 개전 당일 SP500이 3.7% 급등했고
이후 넉 달 만에 약 18% 상승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반등한 겁니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비슷했습니다. 침공 전 석 달간 시장은 약 14% 하락하며 전쟁 나면 끝이라는 비관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침공이 시작되자 시장은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돌아섰고 이라크전 시작 후 2003년 한 해 동안 S&P500은 30% 이상 올랐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기억나실 겁니다. 침공 당일 코스피는 2.6% 급락했지만 그날이 단기 바닥이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사이 코스피는 회복세로 돌아섰어요. 물론 그 해 전체 흐름은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했지만 전쟁 자체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로 작용한 겁니다. 왜 이런 전쟁의 역설이 생길까요? 핵심 개념은 간단합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악재 그 자체가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즉, 불확실성이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계산을 못하니 일단 팔고 봅니다. 그런데 전쟁이 실제로 터지면 그 불확실성이 한 겹 벗겨집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시장은 곧바로 새 계산을 시작합니다. 첫째, 재건 수요입니다. 부서진 것은 다시 지어야 하니 건설 철강, 시멘트, 인프라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정부 지출 확대입니다. 전쟁은 돈을 씁니다. 국방 예산이 늘고 각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에도 자금을 투입합니다. 셋째, 통화 정책 변화입니다. 전쟁 충격이 경기인지 물가인지에 따라 중앙은행도 움직입니다. 1991년 걸프전 때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받쳤고 주식엔 호재였어요. 다만 2022년처럼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면 오히려 금리가 오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장은 새로운 경로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전쟁이 터지는 순간 시장은 최악은 이미 가격에 들어왔다고 판단하며 반등을 시도하곤 합니다. 월가의 격언인 Buy the rumor, sell the news도 이런 맥락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전쟁 국면에서는 공포에 팔고 전쟁이 터지면 산다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죠. 물론 100% 공식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관찰된 패턴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과거가 이번을 그대로 재현할까요?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이번은 다른 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공급망 구조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석유 화학 제품, 플라스틱, 비료 같은 원재료 공급이 막혀 공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셰일가스 비중이 커졌습니다. 1970년대처럼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던 시기와 달리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약 1,300만 배럴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자체 공급이 가능하죠. 물론 국제 유가 상승은 피할 수 없지만 기름이 아예 없어서 경제가 멈추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셋째, 전략 비축유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 모두 전략 비축유를 갖고 있어요. 미국은 현재 약 4억 1천만 배럴 이상을 비축하고 있고 비상시 하루 최대 440만 배럴씩 방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 9,600만 배럴, 약 6개월치 수입량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름이 바닥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임계점은 어디일까요? 제 분석으로는 호르무즈 봉쇄가 4주 이상 지속되는 구간이 진짜 위험입니다. 4주 안에 협상이 되거나 미군의 해협 확보 작전이 성공하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과거 패턴대로 반등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대로 4주를 넘어 8주, 12주까지 봉쇄가 이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걱정해야 합니다. 비축유가 바닥나기 시작하고 물가 상승이 실물 경제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외교적 군사적 전개가 핵심 변수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내일 아침 화요일 오전 9시에 시장이 열립니다. 제가 보는 기본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A, 공포 투매, 폭락 후 반등입니다. 시초가가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3%에서 4% 사이로 열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 6050에서 6100 구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의 움직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투매가 쏟아질 수 있고 그때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갈립니다. 만약 외국인이 오전장에 순매수로 전환한다면 강한 반등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걸프전 때도 러우 전쟁 때도 개인이 공포에 팔 때 기관과 외국인은 저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대응 전략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공포 투매에 동참하지 마세요. 장이 열리자마자 4%로 시작한다고 더 빠지기 전에 팔자는 선택은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4%로 열릴까요? 이미 공포가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 가격에 파는 건 손해를 확정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단기 수혜주와 낙폭과대 우량주를 구분하세요.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에너지주 S오일, SK이노베이션, 한국가스공사, 해운주 HMM, 페노션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추격 매수는 위험합니다. 단기 급등 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 분위기 때문에 같이 빠진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주가 5%, 6% 빠진다면 그 구간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분할 매수, 로 심리를 지키세요. 오늘 30%, 이번 주 내로 추가 30%, 상황 보며 나머지 40%처럼 나눠 들어가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들어가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분할 매수는 더 빠지면 더 싸게 산다는 자세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 이란 전면전은 분명 심각한 변수입니다. 유가는 뛰고 글로벌 시장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전쟁을 바닥 신호로 기록해 왔습니다. 1990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2022년 러우 전쟁에서 전쟁 발발 후 시장이 반등했던 이유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이 과거와 100% 같지는 않습니다. 공급망 구조가 다르고 봉쇄 장기화 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집니다. 다만 4주 이내에 사태가 정리된다면 과거 패턴대로 반등할 가능성 역시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건 원칙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오늘 시장은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그 두려움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 역사가 때로 기회를 함께 남겼다는 사실만은 잊지 마세요.